원래 LPG 자체는 무색무미 무치인데 부치제를 첨가를 해서 냄새가 나는 걸로. 아하, 그래서 그래요? 우리가 주유소 옆에 있었는데 왠지 그날따라 그 이상한 냄새가 나고 바닥이 하얗다라고 하면 의심을 해봐야 되겠죠. 실시간 재난안전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안전전문가협회 이송규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성규입니다. 오늘은 이제 가스 폭발 사고 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도 이제 여러 가스 폭발 사고들 되짚어 볼 텐데 네.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짚어볼 사고가 3년 전 이맘때 있었던 네. 이제 전남 여수 국가산단 폭발 사고였습니다. 당시 이제 3명이 숨지고 네. 2명이 다쳤는데요. 저희가 그때 이제 뉴스 영상이 준비돼 있으니까요. 영상 네.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눠보죠. 화학물질 저장고 위로 시뻘건 불길이 치솟아 오릅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쯤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한 화학물질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목격자들은 수차례 폭발음이 있고 난 뒤 순식간에 불길이 치솟았다고 말합니다. 폭발 당시 현장에선 작업자 3명이 가연성 물질을 담아둔 탱크의 배관을 교체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 중이던 노동자 3명 모두 목숨을 잃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배관 작업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불이 났고 순식간에 탱크에 옮겨붙어 폭발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최초 폭발한 저장고 인근엔 9개의 저장고가 더 있어서 자칫 더 큰 불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불은 소방당국이 인근 시군의 소방력까지 동원하는 대응 2단계까지 발령해 총력 진화에 나선 뒤에야 완전히 꺼졌습니다. 화재 발생 4시간 만입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작업 당시 안전소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수 산단에서는 올해 들어서만 19건의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해 6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KBS 뉴스 정아람입니다. 회장님 이렇게 영상 보셨습니다만 네. 그 이제 국가산단으로 알려져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이제 시설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임각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발생한 연도는 지금 딱 3년 되거든요. 2021년도 11월 18일. 네. 지금 국가 산업단지죠. 여기에서 이제 주로 석유화학 공장들이 많거든요. 근데 여기 공장은 어떤 공장이었냐면 폐유를 정제해서 네. 그 이소파라핀이라는 그 화학 성분을 생산하는 공장이에요. 근데 지금 영상에서 나왔지만은 그 탱크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폐유를 저장하는 탱크가 있겠고 또 옆에는 어딘가에는 또 생산한 이소파라핀이라는 어떤 탱크가 있었겠죠. 그런데 어느 탱크 위에서 상부에 배관 작업을 하다가 지금 불꽃에 의해서 폭발이 됐다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서 볼 때 우리가 물을 가득 넣어 놓으면은 온도가 올라가면 수증기가 나오죠. 네. 근데 이 기름은 또 휘발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또 석유 자체도 그렇고 또 이소파라핀 자체도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탱크 안에 쌓아놓으면 탱크에 그 공간이 있겠죠. 이 공간에 유증기가 생기거든요. 수증기가 아닌 기름의 유증기가. 아, 예. 근데 이제 상부에는 어떤 게 있냐면 배관이 있겠죠. 투입하는 입구 배관이 있고 또 빼내는 출구 배관이 있겠죠. 근데 어느 한 배관을 작업자가 보수를 하는 거예요. 예. 보수를 하다 보면 용접을 할 수도 있고 용접을 안 해도 스파크가 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배관에서 유증기가 있는데 어떤 불꽃 점화원에서 이제 불이 분다는 얘기죠. 맨 처음에는 불이 붙었겠죠. 네. 그러면서 불이 붙으면서 과열되면서 배관이 이제 터지죠. 예. 터지다 보니 가스가 이제 폭발하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배관에서 어떤 시작해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올라온 유증기가 접촉을 하면서 그렇죠. 이제 불이 났죠. 예. 근데 거기에 이제 위에 상부가 이제 열에 의해서 파손이 됐겠죠. 예. 그러면서 안에 있는 어떤 이소파라핀이든 뭐 폐유든 간에 예. 이게 이제 동시에 불이 붙는다. 이게 이제 폭발이거든요. 그래서 1차 불이 났고 2차에 이제 폭발 났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산업단지에서 네. 이 올라온 유증기와 접촉을 해서 배관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는 네. 이러한 사고들이 빈번합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얘보다도 또 한 3년 전에 2018년이었죠. 고향 네. 조유소에서도 아.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풍등이 풍등이었죠. 그 어떤 이제 근로자가 날렸던 그렇죠. 그 풍등이 떨어져서 그렇죠. 불이 난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어떤 탱크 통을 만들면 앞에도 탱크가 지금 9개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예. 이게 지금 터지지 않는 것만은 다행인데 이 탱크에 지금 석유나 어떤 폐유 휘발유를 저장을 하면 예. 유증기가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럼 환기통을 만들어 놔요. 예. 왜냐하면 유증기를 빼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유증기 자체로 화재가 나지 않더라도 폭발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환기통을 만들어 놓는데 유증기가 이제 많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거기다 기름을 넣는다 할지. 그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고향 조유소 예. 전날 휘발유를 그 탱크 안에 넣었어요. 예. 유증기가 많이 나오겠죠. 예. 그래서 환기통에 유증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마침 불행하게도 풍등이 날아오는 거예요. 풍등이 날아오니까 그 환기통에 유증기가 나오는 것에 불이 붙죠. 맨 처음에 불이 붙었겠죠. 불이 붙다가 과열되니까 이와 같이 똑같이 또 폭발하는 것이죠. 그 유증기가 나오는 환기통 근처에서는 어떤 불이 날 수 있는 작업은 절대 삼가야겠네요. 그렇죠. 굉장히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휘발유, 자동차 연료 내는 경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LPG든 주유소 있지 않습니까? 예. 주유소에도 유증기가 나와요. 아. 유증기 사고가 빈번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법률에도 큰 도시에 있는 주유소나 이런 저장소에는 유증기 회수 장치를 만들어 놓습니다. 유증기가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나가지 않고 다시 회수해서 연료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거든요. 그러니까 순환을 하도록 만들어 그렇죠. 두는 거군요. 네. 근데 그게 있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배관 작업에 용접기를 들이댔다 불티가 있었다라면 회수 장치가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근데 이게 위험한지를 모르진 않았을 텐데 그렇죠. 이게 작업이 왜 이루어졌을지가 좀 궁금하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고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옛날 사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네. 이제 1998년 이제 부천 가스 충전소에서도 이제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때 네. 이제 KBS가 이제 단독으로 좀 촬영했었던 영상이 네. 알려지기도 했었어요. 그때 뉴스 영상 보고 이야기 네. 나눠가시죠. 이어가시죠. 도심 한복판에서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아 오릅니다. 가스 충전소에서 시작된 불길이 탱크로리와 주변 건물에까지 번집니다. 급히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멀리서 물을 뿌려대지만 불길은 갈수록 거세게 타오릅니다. 충전소 주변에 수백 개의 가정용 LPG 가스통들이 쌓여 있습니다. 소방대원이 뿌려대는 소화제는 거친 불길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합니다. 진화 작업이 이처럼 속수무책인 가운데 탱크로리는 점점 더 화염에 휩싸입니다. 마침내 탱크로리가 폭발하면서 불길이 순식간에 주변 건물과 도로를 덮치고 맙니다. 탱크로리가 폭발하는 순간 직경이 50m에 이르는 화염이 순식간에 주변 공장을 삼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차 폭발이 있은 뒤에 충전소 주변에 흩어진 가정용 가스통들이 계속 터지면서 또 다른 불덩어리들을 만들어냅니다. 길 건너에서 뿌려대는 소방대원의 물줄기는 거대한 화염에 비하면 너무도 미약해 보입니다. 곧이어 또 다른 탱크로리가 폭발합니다. 마치 핵폭탄이 터졌을 때 나타나는 버섯구름 모양으로 둥그런 불덩어리가 안으로 말아 올려지면서 하늘 높이 솟아오릅니다. 두 차례 대규모 폭발로 주변 공장지대는 쑥대밭이 됐습니다. 충전소 길 건너편에 멀쩡하던 세차장이 완전히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멀리 떨어진 공장 옥상에도 불이 옮겨 붙어서 공장 전체가 불에 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불이 붙은 주변 공장에는 소방대원도 없어서 아무런 진화 작업도 없이 불길이 속수무책으로 타오릅니다. 불덩어리는 길 건너 가로 공원에까지 떨어져 나무와 잔디를 태웁니다.
주변 공장 일대에 번진 불길과 연기에 뒤덮여서 충전소는 이제 보이지도 않습니다. 공장 주변에 주차되던 승용차들이 하나둘씩 불길에 휩싸여 가지만 아무도 대피시킬 생각을 못합니다. 1시간째 계속 수백 미터로 치솟아 오르는 검은 연기 기둥이 한순간 사람의 실수가 가져오는 엄청난 재앙을 말없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용태영입니다. 선생님, 뉴스 영상 봤는데 보시다시피 이 연쇄 폭발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모습들을 볼 그렇죠. 수가 있거든요. 네. 이게 26년 전 사고인데 이 사고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쇄적으로 폭발이 지금 3번의 폭발이 일어났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화재와 폭발의 의미를 조금 이제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가 불이 난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불이 났는데 그럼 폭발은 뭐냐는 얘기죠. 이것도 불이거든요. 이것도 화재인데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종이를 불로 태우면 종이가 점점 타죠. 근데 기름이나 이런 그 휘발성이 있는 폭발성이 있는 연료들은 이렇게 태우잖아요. 그러면은 점점 타는 게 아니라 동시에 불이 타거든요. 이게 폭발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맨 처음에 이제 화재가 났었던 이유가 있었겠잖아요. 지금 여기 영상에 나왔지만은 LPG 충전소예요. 충전소에 충전을 하고 있는데 충전하는 어떤 밸브에서 연결 호스가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스가 나오죠. 근데 LPG 가스니까 어때요? 바닥에 쌓여 있습니다. 공기보다 무거우니까 예. 쌓여 있겠죠. 근데 그 옆에서 LPG 택시 이게 충전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충전을 다 하고 시동을 켜죠. 네. 그다음에 스파크가 발생하잖아요. 네. 그 스파크에서 이제 바닥에 있는 LPG가 폭발을 합니다. 이게 일체 폭발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 차 안에서 시동을 근데 점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외부로 유출되진 않잖아요. 밖에 하지만- 엔진 안에 있기 때문에 스파크가 있어서 예. 차 안에도 어느 정도 스파크가 있는 곳에도 가스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죠. 없으면 이제 폭발이 안 되니까요. 네. 그리고 또 여기도 어떻게 되냐면은 연소할 수 있는 범위들이 있거든요. 예. LPG 예. 약 10% 안쪽에 있었기 때문에 예. 거기서 스파크를 발생하면 이제 불이 붙는다는 얘기죠. 하필이면 또 불이 붙을 수 있는 조건 네, 맞춰져 안에 있죠. 이제 맞춰져 있었던 네. 거군요. 그 이제 택시 안에서 그렇죠. 시동을 켰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바닥이 전부 이제 폭발이 되죠. LPG가 깔려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 폭발하는 그 열기에 의해서 바로 이제 탱크로리에서 맨 처음에 탱크를 지하 탱크에 넣었었던 그 호수가 빠졌다 했잖아요. 그 호수에 연결이 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몇 분 후에 한 20분 지나거든요. 탱크 로리가 폭발하는 거예요. 아까 화면에 나오잖아요. 폭탄처럼 있죠. 탱크 로리는 지하에 아니요. 있었던 겁니까? 아니요. 차에 있는 예. 탱크 통입니다. 연료통. 그 생긴 그 탱크 로리 트럭, 차. 그렇죠. 예. 그거에서 탱크로리에서 지하 탱크에 이제 연결한 이 과정에서 호수가 빠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바닥에 있는 게 폭발이 되고 두 번째는 탱크로리, 탱크에 있는 게 이제 폭발이 합니다. 트럭이 이제 폭발됐다는 얘기죠. 연료 탱크. 그게 2차 폭발이죠. 2차 폭발이죠. 그런데 거기에 폭발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원래 오리지널 이 충전소 바닥 지하에 탱크가 또 있겠죠. 네. 이게 이제 폭발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폭발의 규모가 훨씬 크니까. 훨씬 크죠. 아. 이제 갈수록 커지죠. 그러면서 이 주변에 또 있었던 그 우리가 그 LPG 통들 있지 않습니까? 크지 네. 않는 통들이죠. 네네. 뭐 1, 2m 정도 되는 이게 또 뭐 10여 개 있었는데 이 주변에 있었던 것도 폭발하죠. 그래서 연쇄적으로 한 4번의 폭발, 크게 보면은 3번의 폭발이 일어났다고 보죠. 그래서 정말 이 정도의 어떤 폭발인데도 어떤 사망자가 3명밖에 없는데 그나마 좀 다행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좀 안 좋은 상황이 좀 겹쳤던 것 같은데 일단 그 택시 기사의 그렇죠. 그 택시에서 그 시동을 걸었을 때 발화가 됐었고, 그렇죠. 그리고 탱크로리 연결 호스도 좀 제대로 그렇죠.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겹쳐지다 보니까 큰 폭발로 이어졌다. 그렇죠. 볼 지금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보면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 어떤 재난이나 큰 사고들을 보면은 이런 한두 군데가 아니고 보통 대여섯 군데 그 에라들이 합쳐져 가지고 딱 한순간에 벌어지거든요. 네. 이것도 만약에 택시가 주의를 하지 않았거나 또 이 점화하는 그 이치, 연소 범위에 포함이 안 됐거나 예. 뭐 또 호수가 빠지지 않았거나 예. 이 셋 중에 하나만이라도 예.
해당 사항에 포함이 안 됐으면 또 어떤 이런 사고를 또 피할 수 있었다라고도 볼 수 그 있습니다. 택시 기사 입장에서는 이거를 막기 위해서 뭐 어떤 걸 알아챘으면 좋았을까요? 뭐 냄새라든지 아니면 그렇죠. 이제 LPG는 지금 이야기를 했잖아요. 무색무미무취예요. 네. 그런데 바닥에 우리가 하얗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하얗다는 얘기는 깔려 있다. 깔려 있다는 얘기인데, 근데 무색인데 왜 하얀색해 보이냐는 얘기잖아요. 그렇기도 하네요. 그렇죠. 네. 근데 무색인데 우리가 이런 게 있죠. 라이터 있잖아요. 네. 라이터, 가스 라이터인데 안에가 액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불을 이제 붙이면은 가스가 조금 나오거든요. 네. 이제 이렇게 밑에 내리잖아요. 그러면은 가스가 조금 나오면 그때 나이타톨이 스파크를 일으키거든요. 그럼 불이 붙는 거거든요. 네. 이제 조금 지나면은 앞에 입구가 터져가지고 이제 탱크 터지듯이 전체가 터지거든요. 근데 이 조그만한 하나가 몇 개냐면 액화시켰거든요. 기체를 액화시켰기 때문에 부피가 250개로 줄어들어 버려요. 굉장히 용이하죠. 근데 이게 터진다 하면은 250개가 동시에 터지니까 조그만한 이 라이터도 굉장히 크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데 이 라이터의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압축된 가스잖아요. 액체요. 근데 액체는 틈만 있으면 밖으로 나오려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액체가 이제 불이 붙냐는 얘기죠. 지금 조그마한 틈에서 밖으로 나오면 기체가 돼버려요. 왜냐하면 배관이, 조그마한 배관이 갑자기 단면적이 커지잖아요. 나오면서 기체가 돼버리거든요. 예. 기체가 되면서 외부 열을 흡수해 가요. 이 원리가 냉장고하고 에어컨의 원리거든요. 네. 냉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가스가 지금 밖으로 나왔죠. 그럼 왜 하얗게 되냐면 밖으로 나오니까 외부의 열을 전부 다 흡수해 가니까 이 낮은 공기에 구름처럼 얼음 알갱이가 생기는 거예요. 미세한. 그게 구름이 형성됐다고 보죠. 구름이 형성됐다는 얘기는 시각적으로 우리가 하얗게 보이잖아요. 어떤 빛에 의해서나. 그렇게 보인다는 얘기죠. 밑에 깔려 보관 있었죠. 탱크에서는 이제 무색이지만 이렇게 실온은 그렇게 실제 공기 중으로 나왔을 때는 열을 다 하얗게, 가져가면서 하얗게 구름처럼 보인다는 얘기죠. 그럼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보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보였죠. 택시기사 입장에서도 그렇죠. 좀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때 이제 하얀색이 있었다. 또 밖에 나와보니 하얀색이 있으면서 이제 구름이 형성돼 있으니까 차지겠죠. 예. 온도를 뺏어갔으니까. 그래서 좀 갑자기 좀 춥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타도 좀 오래 이렇게 잡고 있으면 좀 서운하게 시원하게 좀 느낀 것도 마찬가지로 온도는 낮았을 거거든요. 이런 것을 알고 어떤 시동을 켜지 않았다면 가장 훌륭한 방법인데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런 어떤 안전 관리나 어떤 안전 지식이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없죠. 또 그때가 또 겨울이었다 보니까 그렇죠. 서늘함을 좀 느끼기가 좀 어렵지 그렇죠. 않았을까 또 싶기도 합니다. 또 소방관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어요. 네. 그때 그냥 좀 그런 상황에서는 계속 또 연쇄 폭발이 있을 수 있으니까 무턱대고 이제 불만 끌 게 아니라 또 상황도 잘 살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방관들도 아주 훈련을 많이 받고 또 안전에 대한 지식도 많이 갖춘 분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상자 중에서 소방관이 4명인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11명 중상자 중에서.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2차 폭발, 3차 폭발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1차에 폭발이 됐다라고 하면 그 주변에 연료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탱크가 있을 거고, 바닥에. 이 탱크가 터졌다면 그 다음에 이제 터질 것은 많이 없다라고 보지만은 안에 탱크로리가 있고 또 누유된 가스가 있고 또 탱크로리가 있고 또 가스를 저장하는 오리지널 뭐 지하에 있든 어디에 있든 탱크가 있고 이 3단계가 터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이런 것들을 인식하는 게 쉽지 않고 이런 소방관들도 이렇게 인식을 못 하는데 일반 시민들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대피가 가장 우선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26년 전 일인데 그래도 그때에 비해서는 지금은 시스템이 많이 뭐 개선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올해도 이제 가스 폭발 사고가 있었어요. 네네네. 올해 초에 있었던 사고인데 그 뉴스 영상 보고 이야기 또 나눠보시죠. 네네. 한밤중 차들이 비상등을 켜고 서 있습니다. 잠시 뒤 번쩍하더니 시뻘건 불길이 덮쳐옵니다. 계속되는 폭발음과 함께 불꽃이 치솟습니다. 2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있던 사람들은 황급히 몸을 피합니다. 순식간에 이들이 있던 자리까지 시퍼런 불길이 휘몰아칩니다. 새해 첫날 밤 9시쯤 강원도 평창의 한 가스 충전소가 폭발했습니다. 폭발 20여 분 전부터 충전소에서 가스가 새어나와 길거리를 뿌옇게 뒤덮었습니다. 119 상황실에도 가스 누출 의심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이 사고로 2명이 전신 화상을 입는 등 5명이 다쳤습니다. 주택 10여 채와 차량 10대도 불에 탔습니다. 사고가 난 충전소 바로 맞은편 집이 있던 자리입니다. 보이는 것처럼 새카맣게 불탄 잔해만 남아 있습니다. 현장 감식에선 충전소에서 배달 차량으로 가스를 옮기는 과정에서 가스가 샜을 거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전국 가스 충전소 점검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시장님 그 뉴스 영상 네. 보셨겠지만 그 하얗게 진짜 그렇죠. 도로 아래쪽으로 쭉 네. 깔리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LPG 가스라는 그렇죠. 거죠. LPG 가스 자체는 아닌데 LPG가 이제 기체로 되면서 아, 주위의 열을 다 흡수해가 버리니까 주위가 차가워져 버리는 거예요. 차가워졌다는 얘기는 네. 이제 구름이 형성됐다는 얘기죠. 우리가 구름이 형성되는 것도 지금 수증기에 의해서 증발이 돼서 하늘 위에 지금 구름이 형성되잖아요. 아. 그러면 또 추가적으로 또 수증기 올라오면 이걸 이기지 못하고 내리면 여름에 내리면 비고 겨울에 내리면 눈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LPG가 밖으로 나와서 열을 다 뺏어가니까 차갑게 되면서 땅에 구름이 형성되는 거예요. 하얗게. 아, 정확하게는 LPG 가스가 아니라 아니죠. 바닥 아래 그 이제 도로에 깔리는 하얀 구름 그렇죠. 때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물기가 조그만 알갱이란 얘기죠. 네, 수증기, 구름. 이 하늘에 있으면 구름이죠. 그거 자체는 폭발성은 없습니까? 이게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포함도 돼 있고. 그렇죠. 수증기로 연결되는. 그래서 보면은 바닥에 있으면서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만 저기 저 구름 있죠. 예. 저게 이제 바닥에 나오는 거죠. 저게 이제 동시에 이제 터지는 거예요. 아, 저것도요? 저게 터지잖아요. 이제 저게 터지는 거죠. 그다음에 저 열기에 의해서 이제 탱크 자체가 이제 터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도 2차 폭발이거든요. 그리고 저 구름대에 들어갔을 때는 이렇게 종아리 이제 허벅지 부분도 약간 서늘함이 좀 굉장히 서늘하죠. 느껴지고 네. 그렇게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해외 사례도 있어요. 보면은 1978년도에 스페인 그 타라고나 로스 알파케스 캠핑장이에요. 굉장히 네. 여기가 유명한 캠핑장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여기서 217명이 사망했어요. 근데 어떤 경우냐면 지금 캠핑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탱크롤이 LPG 차량이 지나가다 전복이 돼요. 전복이 돼 탱크가 전복이 되니까는 LPG 가스가 이제 누출이 되겠죠. 누출이 되면서 점점 바닥에 이제 밀려가겠죠. 네. 근데 캠핑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어. 근데 캠핑장 안에 무슨 클럽인가 어떤 밀폐 공간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이제 저마운이 불꽃이 있었겠죠. 그럼 약간 구분이 또 안 될 수도 있을 그렇죠. 것 같은 게 어떤 클럽에서도 보면 그렇죠. 여기 밑에 그 뭐 드라이 아이스 같은 거 깔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분위기로. 그래서 여기에 또 정말 희한한 게 뭐 있었냐면 하얀 구름이 형성되게 사람들이 다 몰려요. 야, 이 여행지에 무슨 구름 같은 것이 뭐 이벤트인가 보다. 네, 바닥에 사람들이 다 몰리는데 이게 동시에 터지는 겁니다. 아이고. 터지면서 또 불이 바닥으로 전부 연결이 되죠. 연결되면서 그 오리지널 또 탱크 있었죠. 이 네. 탱크까지 탱크가 터지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아수라장이 돼서 1978년 7월 12일 스페인 여기에서 지금 2차까지 하는데 총 217명이 사망하고 200여 명이 부상이 나갑니다. 근데 막상 이제 저런 구름대를 보면 이러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보면은 안개인인가? 그렇죠. 하면서 혼동할 수도 있겠어요, 그게. 그렇죠. 이렇게 이제 안전에 관련된 내용을 아는 어떤 시청자분들이 많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송에서 계속 이렇게 해주고 어디에 갔는데 어떤 주유소 옆에 있었는데 왠지 그날따라 바닥이 하얗다라고 하면 의심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이게 하얀 구름 크기가 뭐 바닥에 쫙 깔리는 게 계속 뭐 허리를 넘거나 혹은 뭐 사람 키만큼 쌓이거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점점 많이 나오면 쌓여 점점 올라가죠. 그러면 이제 안개처럼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예. 되면 더더욱 좀 그렇죠. 식별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뭐 안개인지 하고 그러면서 이제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 물 안개가 있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온도가 더 떨어지죠. 그래서 이때 이제 어떤 점화 범위가 된다. 예. 그러면 이제 어떤 라이터나 뭐가 있었으면 이제 불이 이제 폭발이 나버리는 거죠. 그리고 묻히니까 어떠한 좀 냄새도 없죠. 냄새도 무색무미 전혀 무치. 그 이상함은 없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LPG는 원래 LPG 자체는 무색무미 무치인데 사용할 때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니까 부치제를 첨가를 해서 각 가정이나 일반 사용에 공급하도록 해요. 냄새가 나는 걸로. 아하, 그래서 그래요? 우리가 그 이상한 냄새가 나고 네. 하얗다. 그러면 거의 뭐 이런 가스 누출됐다라고 의심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보고 있는 사고는 이제 LPG 사고 네.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게
늘 용어는 듣지만 헷갈려요. 근데 이제 회장님 말씀하셨듯이 이런 좀 관련 지식 좀 교육을 하는 네.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LPG, LNG, 그렇죠. 부탄가스, 네. 뭐 프로판가스, 네, 참 이게 가스 종류들도 네. 많은데 그렇습니다. 이 좀 용어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정리해 그렇죠. 주시죠. 원래 또 뭐 프로판가스 했는데 독일어로 프로판이라 하고 영어로는 또 프로페인, 부탄을 뭐 부페인 이렇게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프로판가스, 뭐 부탄가스 이렇게 하면 금방 이제 알아듣고 소통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LNG, LPG로 나누는데 우리가 LNG는 뭐냐면 리퀴파이 했다는 얘기거든요. 액화시켰다는 얘기예요. 액체로 만들었다는 얘기거든요. 액체로 만들면은 이동하기 좋잖아요. 근데 이 LNG는 NG 뭐냐면 내추럴 가스, 천연가스예요. 천연가스하고 LPG까지 어떻게 다르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그 원유 있죠. 네. 원유 땅 밑에 원유를 안에 들어가면 밑에 기름이 있고 그 위에 가스가 있어요. 이게 이제 천연가스입니다. 이걸 뽑아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사용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인화성이 좋고 발열량이 불에 태웠을 때 열량이 좋으니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걸 액화시켜 가지고 각 도시에 보내주는 거예요. 가스로, 연료로. 우리가 지금 다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게 도시가스예요. 그래서 도시가스는 LNG다라고 하면 됩니다. 똑같은 용어거든요. 왜 도시가스냐면 도시에서 사용해요. 그래서 시골에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도시가스가. 네. 공급이 안 되죠. 수도 배관 하듯이 배관을 통해서 오거든요. 그러면 시골에서는 없으면 그러면 연탄이나 뭐 나무를 뗄 거냐 아니면 기름을 뗄 거냐 아니고 시골에서도 요즘은 그 야에서 많이 하지만은 이런 부탄가스나 프로판가스라 하죠. 이거 사용하는 게 이제 LPG예요. PG는 이제 페트롤리움 가스 해가지고 석유가스예요. 이거 뭐냐면 원유를 가져와서 정제를 하잖아요. 정제를 할 때 온도를 올리잖아요. 그러면 그 온도 위에서 나오는 유증기,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석유가스예요. 천연가스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가스죠. 가스군요. 그렇죠. 이 가스가 이제 천연가스가 아닌 지금 석유가스인데 이걸 지금 액체화 시켰다는 얘기예요. 네. 이게 이제 종류별로 나눠집니다. 프로판하고 부탄. 이게 이제 LNG를요? LPG를. LPG를. 예. LNG는 메탄이라고 하고 에탄이라고. 그럼 이름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탄이죠. 전부 탄이 붙어 있잖아요. 지금 메탄은 그 그리스어로 보면은 메스 해가지고 하나라는 뜻이고요. S는 두 개라는 뜻이고 프로판은 세 개, 부탄은 세 개. 지금 화면에 나오죠. 보면 C가 전부 하나, 에탄은 두 개, 프로판은 세 개, 부탄은 네 개요. 탄소가 발열량이 그만큼 넣다는 얘기죠. 그래서 탄소가 하나, 그래서 메탄이에요. 한 번 더 정제를 해서 분리를 시켰다라는 얘기인가요? 그게 LPG 에서? 이제 네. LPG는 그거죠. LNG에서는 땅속 지하에서 천연가스인데 메탄하고 에탄 두 종류가 있고 LPG는 정제해서 만든 과정에 나오는 게 프로판하고 부탄인데 네네네. 지금 이름을 왜 붙였냐면 탄소가 몇 개냐는 얘기예요. 하나였으면은 메탄이고 네 개였으면 부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갈수록 탄소가 많으니까 발열량, 불을 피웠을 때 열량이 더 많다는 얘기죠. 화력이 더 세다라는. 그럼 위험성만 따졌을 때는 LNG보다는 LPG가 조금 더 높겠죠. 폭발력이 높다. 높겠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밑에 보면은 연소 범위가 나오죠. 예, 저 연소 범위가 의미하는 거는 그러니까 더 좀 쉽게 불이 그렇죠. 붙을 수 있다. 쉽게 불이 붙는 곳입니다. 쉽게가 예. 아니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예. 화재가 났다, 연소가 됐다는 얘기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거든요. 맨 처음에 연료가 있어야 돼요. 네. 뭐 종이가 돼 있든 나무가 돼 있든 이런 LPG가 돼 있든 뭐 가스가 돼 있든 연료가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저마운 불꽃이 있어야 돼요. 네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산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네. 적당히 다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연료가 너무 많아버리면 산소가 있어도 안 되고 저마운이 있어도 불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저기 연소 범위가 LNG가 있죠. 5에서 15%잖아요. LPG보다도 좀 더 넓어 보이거든요. 그렇죠. LPG는 2.1에서 9.5%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 수치로 본다면 16%의 LNG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있었다고 한다면 여기에 내가 불을 피우고 산소를 넣어도 불이 나지 않아요. 네. 넘어가 있으니까. 넘어가 15% 있으니까. 보다 넘어가 있으니까. 그렇으니까요. 그러니까 LPG는 또 2.1에서 9.5%죠. 그래서 저 범위 안에서 전부 다 불이 나고 폭발했다니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용도는 LNG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시가스고 예. LPG는 우리가 지금 그 이동용 그 우리 여행하면서 집에서 알겠습니다. 간이로 버너 있죠. 그 용도가 지금 프로판이나 부탄 버너거든요. 네. 그래서 저렇게 하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LNG하고 LPG하고 또 차이가 있습니다. 공기보다 가벼워요.
LNG는 공기보다 가볍고 LPG는 공기보다 무겁고. 근데 만약에 아까 불이 난 곳이 있죠. 만약에 LNG 저장소였다라고 하면 어떻게 됐겠어요? 불이 안 날 확률이 높죠. 그렇죠. 날아가 버리니까 위로. 날아가 버리니까. 예. 근데 LPG는 날아가지 깔리니까. 못하고 깔리니까. 그래서 마침 거기에 점화원이 뭐 10% 뭐 9.5 정도 됐었죠. 여 이내에 들어왔을 때 시동을 켰다는 얘기죠. 이제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이제 폭발된 것이죠. 그 가스 사고 때 무서운 게 또 질식이지 않습니까? 또 아, LNG와 LPG는 이 질식에 대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뭐 가스 사고 났다라고 하면 가스에 질식했다 하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가스 질식이면 가스도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네. LNG도 가스잖아요. LPG도 가스고 또 이산화탄소도 가스고 일산화탄소도 가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지금 부탄가스나 뭐 도시가스나 프로판가스가 있는데 이게 이제 연료로 보자는 얘기죠. 연료에 의해서 질식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정 여기 공간에 어떤 밀폐 공간, 가정 환기가 안 된 곳에 LPG가 있어요. 그럼 LPG 연료를 사용을 하죠. 그러면 사용하는데 LPG가 폭발하는 범위가 9.5% 이내라겠죠. 그러면은 뭐 15%가 됐으면 이제 폭발하지 않죠. 그렇게 됐을 때 여기서 어떤 문제가 되냐면 무거우니까 높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때 마침 점화원이 있어도 이제 폭발하지 않아요. 또 9.5 이내에 있더라도 점화원이 없으면 불이 나지 않아요. 네. 그런데 어떤 문제가 되냐면 무거우니까 쌓이죠. 산소가 차지할 공간을 LPG가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제 질식이 된다는 얘기죠. 그 예를 들어서 뭐 누워 있는데 거동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면 그렇죠. 불이 나지 않았는데 깔려 있는 것만으로도 LNG나 LPG가 누출돼 가지고 LNG는 위에니까 괜찮겠죠. LPG가 누출돼 가지고 바닥에 있으면은 산소 없는 곳에서 누워 있다는 얘기죠. 예. 우리가 질식이라는 얘기는 산소가 없어서 사망하는 이런 상태를 질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LPG 질식이 있고 LNG 질식이 있죠.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죠. 뭐 공부를 하다가 책상에서 잠을 잤었다. 근데 LNG가 많이 누출됐다. 그러면 천장부터 쌓이게 되죠. 그러면은 여기 테이블까지 오잖아요. 나는 자고 있었다. 라고 하면 여기서 질식의 위험성도 있는 것이죠. 위에서부터 내려오고 LPG는 원료부터 내려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연료가스에 의해서 질식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 연료가스에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또 폭발, 화재 폭발 날 수가 있잖아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이 연료가스에서 연소가 되잖아요. 연소되면서 발생되는 게 있어요. 이게 이산화탄소하고 일산화탄소거든요. 그러면 일산화탄소는 우리가 나오면 독하잖아요. 그래서 일산화탄소 할 때는 중독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그다음에 그렇군요. 불완전 연소에서 일산화탄소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완전 연소가 되더라도 이산화탄소가 나오는데 이산화탄소가 또 무거워요. 나오면 여기에 또 질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산화탄소는 독성이 있기 때문에 중독이 됐다라고 하고 이산화탄소는 독성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무거워 차지하니까 질식이 됐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연료가스의 질식 경우도 있고 연소가스에 질식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고가 하나 더 이제 짚어보려고 하는데 네. 지난 2일 대구 아파트에 있었던 가스 폭발 사고예요. 그 아파트 네. 화재로 이어졌는데 이게 그 가정에도 많이 비치되어 있는 그 스프레이형 살충제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불이 났다고 합니다. 근데 네. 이게 실제로 위험한가 봐요. 이 가스는 뭔가요? 엄청 위험하죠. 우리가 옛날에 그 모기약을 뿌릴 때도 분무기 형태 있지 않습니까? 예. 공기 압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뭐 잡아당기면 스프레이가 되잖아요. 근데 네. 요즘은 그게 아니고 버튼 하나로 스프레이를 쫙 하잖아요. 맞아요. 굉장히 편리하죠. 근데 이 살충제거든. 살충제는 이렇게 뭐가 되냐면 인화성이 없어요. 인화성이 있는데 어떤 용도로 이 분사를 시키냐면 이 그 살충제 통 있죠. 네. 우리가 스프레이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골고루 뿌리려면 여기다가 LPG 가스를 넣어요. LPG를 압축해서 넣죠. 넣으면은 밖으로 나올 때 기체가 된다겠죠. 그럼 압력이 있기 때문에 세게 누르면 기체가 있으면 쫙 뿌려지거든요. 그러면 살충제와 같이 쫙 뿌려지면서 또 이거는 기화가 빨리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골고루 뿌려지면서 또 빨리 없어지니까 스프레이 하는데 굉장히 좋겠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위험성이 따르잖아요. 예. 스프레이. LPG를 지금 밖으로 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럼 이 살충제 말고도 뭐 헤어 스프레이라든지 이런 다 데도 똑같아요. 이런 데도 LPG가 들어 있는 거예요. 무조건 버튼에서 밖으로 나왔다. 네. 그 안에 무조건 LPG,
가 들어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LPG는 액화된 상태, 액체 상태에서 틈만 있으면 빠져나오려 하거든요. 나올 때 기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쫙 뿌리면 샥 뿌려지잖아요. 나중에 눌러도 안 나오죠. 이때는 뭐냐, LPG 다 썼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제 LPG까지 다시 내면 뭐 다시 되겠지만, 그래서 LPG가 아니고 스프레이는 LPG 통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스프레이를 할 때는 또 뭐가 되냐면 LPG가 많이 돼버리면 무겁다 했잖아요. 질식 위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욕실 같은 데서 보면은 뭐 가정용은 그렇지 않지만은 일반 원룸 같은 데 보면은 뭐 즉석 뭐 순간 온수기 가지고 밖에서 막 불이 바로 옆에 있잖아요. 이때 스프레이 한다. 이 스프레이가 LPG가 되니까 폭발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질식 폭발에 주의해야 된다. 스프레이는. 그만큼 이렇게 가정에서 많이 쓰는 스프레이들도 위험성이 있으니까 네. 평소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좀 요령을 알아두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우선 중요한 게 우리가 그거거든요. 이건 이제 안전의 지식입니다. 이제 무지를 좀 탑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아까 연소 범위가 폭발할 수 있는 LPG가 폭발하는 거 15%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외출하고 집에 들어오니까는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나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아내가 20% 정도의 도시가스가 누출이 됐다. 이런 상황이라 가정을 하면 딱 들어오니까 냄새가 나죠. 뭔가 평상시보다 이상해요. 그래서 이제 문을 열어놓고 환기를 시키죠. 그래서 환기를 시키니까는 점점 없어져요. 근데 환기 시키면서 어떻게 돼요? 이제 그 안에 있는 LPG 농도가 20%였다가 19%, 18, 16, 15로 떨어지죠. 15 정도 떨어졌죠. 환기가 되는데 이때 이제 화장실 가려고 불을 켰다. 스파크가 나죠. 이때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20% 있을 때 화장실에 가도 폭발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연소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데 문을 열어놓고 15% 이내 있을 때 내가 화장실 가려고 불을 켜거나 어떤 전원을 넣었다. 이때 이제 불이 나버리거든요. 근데 이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주의하는 건 뭐냐면 이상의 냄새가 났다고 하면 환기를 시켜놓고 밖으로 대피해야 됩니다. 우선.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화면에 보면 나오겠습니다. 여기서 2차 폭발을 대비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내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2차 폭발 대비해서 귀를 막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폭발 강도가 굉장히 세거든요. 그래서 대비해야 되고요. 또 두 번째는 폭발했을 때 폭발 낙하물 있잖아요. 예. 이때 낙하물에 주의해야 되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기 스위치 있죠. 이거는 뭐냐면 점화원이 돼요. 불꽃이 되거든요. 그럼 불꽃은 라이터하고 성냥 이것만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방에 불을 켜죠. 네네네. 그럼 보이지 않거든요. 그럼 스파크가 일어나거든요. 이것도 점화입니다. 또 대피를 할 때 뭐냐면 밸브 있죠. 중간 밸브. 네. 이 밸브를 전구 잠그고 전원도 뭐 내리면 또 이건 안 되겠죠. 저거는 잠그면 되는데 전원 스위치 내리다가 또 스파크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전원은 손대지 않더라도 여기 가스 밸브는 뭐 잠가놓고 저게 안 된다면 뭐 빨리 밖으로 문 열어놓고 뭐 일정 시간 지나서 다시 돌아오면 냄새가 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좀 안전한 공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가스가 폭발됐을 때 행동 요령 알아봤고 마지막으로 미리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예방 대책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리 제도나 장치가 잘 돼 있더라도 사용하는 사람이 거기에 맞지 않게 사용하면 그런 제도나 장치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잘 사용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안전무지나 안전불감증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예방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거는 안전무지하고 안전불감증이 타파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여기서 연소 범위도 나왔죠. 연소 범위 나왔으면 여기서 환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바닥에 하얀 어떤 구름이 형성돼 있다. 이런 대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우리가 불을 이용했을 때 뭐 조리기 이런 거 사용하잖아요. 이런 것도 어떤 안전 규칙에 맞게, 규정에 맞게 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부탄가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헤어 스프레이 있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데 이 살충제 자체는 위험하지 않지만 이 안에 LPG 가스가 들어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화기나 질식에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요즘 이제 겨울철이고 뭐 캠핑, 차박, 야외, 뭐 겨울 동계 뭐 여행 많이 가잖아요. 항상 주의를 하고요. 아무리 좋은 안전 제도라도 내가 지키지 않으면 그 제도는 무용이 지물이지만 설령 아무리 안 좋은 제도라도 내가 안전하게 하면 우리 모두가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안전전문가협회 이송규 회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